자, 비판적 읽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판적 읽기 뭐냐면요,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비난하고 다릅니다. 까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신뢰성, 그다음에 타당성, 공정성 있죠. 이거 세 개를 다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요, 무조건 이 새끼가 얘기하는 거 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가 아니라 얘가 얘기하는 어떤 논리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적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논설문이란 말이다. 이 논설을 우리가 맞나 틀리나를 잘 따져보자라는 거죠. 이 새끼가 얘기하는 게 뭐 개소리 아니야 이거? 이거 좀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논리가 안 맞는데? 타당하지 않아. 신뢰가 안 가는데 여기서 퍼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 해? 왜 하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이거 앞부분. 이거 왜 하냐면요, 글 중에는요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으며 필자 의도가 왜곡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관되지 않은 경우, 그 글을 썼는데 이 새끼가 뭐 앞에서는 찬성했다가 뒤에서는 반대하고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해야 돼요. 특히나 요즘 신문 기사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난립하니까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솔직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그냥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일가하고 글에 사용된 자료가 정확한지, 그렇죠, 신뢰성, 표현 적절한지, 타당성, 의견이 타당한지, 공정한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기서 나와요. 그냥 이게 그냥 뭐야 이거 왜 안 써져?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냥 왜 안 써지냐 이거?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비판적 읽기에서 필요를 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글의 내용이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인지부터 살펴야 된다. 올바른 사실인지, 이건 어디에 해당해? 신뢰성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뭔가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기 나오네요. 정확성, 사실성, 신뢰성, 적절성. 결국엔 신뢰성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 사실에 부합하는지,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만한.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중심남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타당성 쪽에 들어가는 건데, 뭐 어쨌든 일단은 요거에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근거들이 충실한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당한지,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결론 내리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오류, 일반화의 오류라고 있는 거 아시죠? 야, 뭐야 너 어디 학생이야? 너 무슨 고학생이야? 뭐 부명고 학생이야? 부명고 학생인데 애가 남자야. 그럼 부명고는 남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화죠. 하나의 조금 어떤 조그마한 표본을 보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너무 자기 입장에 이로면만 그러니까 너무 지 입장만 부각해 주자. 근데 사실상 거의 모든 논설문은 이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냥 아니야 걔가 말했어 이런 애들 졸라 많죠. 걔 말했던데, 걔가 말했던데 이런 거. 논리가 없이 그냥 걔가 말하면 다 맞는 거야? 그럼 걔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그런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전개 방식이나 단어 문장 사용이 이게 아마 골 때릴 겁니다. 이거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 적절하게 썼냐. 그래서 효과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외우세요. 나 외우라 했다. 정리하고 외워. 가치관이나 이념 비판하기. 글에는 바르고 타당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 필자가 잘 모르거나 실수해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혹은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글에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필자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태어나서 몸담고 사는 사회와 문화의 이념 또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는 필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며, 글에 직접 나타나 있거나 전제가 되어 있는 그
당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이 인류 보편적 말이 졸라 많거든요. 줄일게요. 자, 이거 이 새끼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는 허용치, 이거 패드립 쳤나? 패드립 치면 바로 나락가죠. 뭐 성별 문제라든가 정치 이런 거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넘어서는 애들 있죠. 선 넘는 애들. 그런 건지를 일단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갑자기 막 나치 찬양을 해. 그럼 미친놈이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거 막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니 막 핵을 쏴야 된다니 이런 거 옳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 새끼가 돌진 않았는지 이런 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란 말이죠. 막 너무 자극적이진 않는지.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그런 가치관, 사회문화적 의미 동의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무엇인지를 이것저것 다 잘 쓴 놈 거를 읽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생각한다. 봅시다. 지문 자체는 짧아요. 정리하고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문제죠.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학대를 반대하죠. 그렇죠. 이거 찬성하면 매장당하니까. 사회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대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는 합니다. 왜? 왜냐면 동물도 애들도 생각이란 걸 하니까. 그래서 이거 봐.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는 사실.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등 모든 고기 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어차피 죽일 거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키운다, 고통 없이 키운다 해가지고 뭐 방목형 뭐 초원에 쫙 풀어놓고 스트레스 없게 막 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얘네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뭐냐면요, 이렇게 배터리처럼 이렇게 칸칸이 다 쌓아놨단 거예요. 여기 닭 한 마리씩 들어가가지고 막 알 낳는 기계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알 다 나오면 이제 닭고기 되고. 이거를 배터리 닭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배터리 셀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해가지고. 근데 이 배터리 닭장이 뭐예요?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다가 쫙 풀어놓고 애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야, 사람이 먼저 동물이 먼저 이렇게 되는 거지.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얘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그러니까 기계예요. 그냥 얘들은 고통 없어. 그냥 사람과 달라 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밑에 보시면 이거라는 게 동물에겐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철학적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언제는? 서구에서는 맨 처음에. 그래서 동물복지 그딴 게 어딨어. 17세기 데카르트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대요. 데카르트 동물은 아무것도 몰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데카르트가 한 게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이렇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을 마취나 진통제 없이 생체해부했답니다. 오우 쉣,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게 학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기보다는 학대라는 걸 몰랐죠. 아예 그냥 얘네가 아파하는지 안 아파하는지 모르니까. 왜? 이게 도덕적 지위가 없는데 복지 같은 게 있어? 뭐 얘네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럼 공장식 농장에 출혈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냥 다 몰아놓고 막 몸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리거나 일어서 있는 것만 하는 거. 그러고 계속 먹기만 하고.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봐야 알지 뭐 말을 못하는데 애들이.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죠. 걔네가 뭐 내는데 뭐 강아지가 낑낑대는 게 이게 뭐지, 아파서 그런 건지 배고파서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이웃이 구라를 치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한테 비유했거든요. 이웃, 이 사람이 아파요 이러는데 구라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복지의 대상인 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저래도 그래도 인간인데 도덕적 지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디에도 적용하자고? 동물에게도 하자는 거죠. 오늘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래. 그러나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을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답니다. 왜? 동물도 이제 복지의 대상이란 소리죠. 이거. 그러니까 필자의 관점이 나왔죠. 필자의 관점은 뭐예요? 동물도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람으로써 이제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현대사회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최소한 공유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 17세기만 하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해부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란 거죠. 사회적 권리가 많이 바뀌었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점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 복지를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 지가 그렇게 했나 보지 뭐. 그래서 복지란 복지의 포괄적 개념이죠. 고통 최소화, 행복 최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마치 진실이나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다양한 개념이 이미 드러난다. 즉 어떤 사람에게 복지로 생각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죠. 그렇죠. 복지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그냥 막 20만 원, 30만 원씩 풀었잖아. 우린 복지죠. 근데 진짜로 그 20만 원, 30만 원으로 4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 집안은 이게 복지입니까? 이것이 줘도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달라, 복지라는 거는.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 관점에서? 인간 관점에서 아니면 동물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암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의 고양이를 채식으로 기르. 그 다음에 동물원 사자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이런 거 다 뭐야? 인간 관점에서 동물복지 판단, 인간 관점에서 동물복지 판단, 인간 관점에서 동물복지 판단이야. 이거 그냥 다 외워. 그냥 이거 답 없어. 인간 관점에서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예시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위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죠. 자, 필자 관점은 뭐예요? 인간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점에서 생각하면 위험해. 왜? 고양이한테 채식을 시킨다고? 뭔 미친 소리야 이게. 그럼 네가 초콜릿 좋아하면 강아지한테 초콜릿 줄 거야? 그럼 강아지 바로 죽습니다. 카페인 해독 못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인간 입장에서 너무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소리죠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 동물을 인간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동물복지 기준 세우는 건 쉽지 않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한 게 이게 말 이상해. 이거 못할 것 같아. 비만인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를 굳이 개나 애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왜? 물어봐도 얘들이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어봐도 못해. 굳이 개나 아동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어차피 인간이 할 거야. 하지만 인간이 동물 입장에서 봐주란 소리를 하겠죠.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 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가능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게 중요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우 이를 위해서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복지는 아까 뭘 했어요? 욕구 충족, 그 다음에 뭐 고통 최소, 행복 최대. 그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겠어 먹는 거지. 동물 욕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와 적극적인 욕구가 뭔지 나왔죠? 자, 적극적인 욕구 하나,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아니 뭐야 이거. 이왕 치는 거 이쁘게 쳐야지. 그제? 욕구 뿅. 가 그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로 둘을 나눠봤어요. 특히 후자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와 연결되죠. 그렇죠. 얘는 당장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 본능에 관한 거고 얘는. 얘는 근데 얘도 본능 아닐까? 뭐 어쨌든 이거 왜 근데 적극적으로 나왔지? 뭐 그렇대. 그래서 후자 욕구 이거는 이거다.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수 있지만, 뭐 거북이도 죽긴 하지만 뭐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 비록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훌륭한 복지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사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돼지나 소나. 그러면 걔를 죽일 때 적어도 고통 없이 죽여야 되는 게 그나마 이제 얘네의 도덕적 지위 아니면 복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의 복지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게 나오죠? 중요하겠네. 얘가 훌륭한 동물 복지.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의 동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덜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 등이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그것이 고통인 거지.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동물들이 졸라 싫어해. 그러면 고통이야. 그렇게밖에 모르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게 필자가 얘기하는 복지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동물 복지의 내용.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고요.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개념 자체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지. 밑에 그래? 뭐 이렇대. 여기 모범 답안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이거 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 모범 답안 여기 있는데 뭐 귀찮으면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훌륭한 동물복지 개념을 정리해보자. 이건 그냥 정리네요. 정리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쓴 요거 뭔가 삐리하거든요. 특히 여기. 야 이건 외워. 이건 그냥 외워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그냥 이제 뭐 지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당하니? 왜 타당하니? 했을 때 가히 밑줄 지분 위생을 모두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 왜? 모범 답안 보세요.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대요. 세 경우 앞에 두 경우 위험한 생각이다. 왜? 개랑 채식주의자. 하지만 사자가 여기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안타까운 사람. 이거는 사자 입장에서도 원래 초원에 있어야 되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맞지 않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경우는 위험한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교과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야?
동물을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회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을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왜? 한 놈은 동의하자, 한 놈은 no, 인간 중심사고 오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네 생각 발표라니까요. 하지만 얘는 4개야. 이상한 거 하나 더 넣고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어. 이거 왜 적절성 효과 판단하거든요. 구체적 사례 나온 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그거 UN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그거 비만한 개이다. 이게 비만한 개가 뭐야? 비만인계화 아니야? 그래서 비만인계화 뭐 그거 얘기하는 거 묶어놓자. 우리는 할까? 우리는 있을까? 그리고 자문자답 졸라 하죠. 그다음에 핵심 용어들, 복지는 뭐뭐해서 뭔가 뭐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쨌든 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어. 그러니까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 4개 중에 하나, 아니 4개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윗글의 표현 방식도 서술 방식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외워라. 그다음에 이거 읽어보래요. 그래서 얘는 뭐라 얘기하는지. 좋은 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학대하고 상식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거. 왜? 인간이 우월하다는 소리야. 이거 히틀러가 했었잖아. 유대인은 거식이다 이러면서.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기본 원칙에도 예외라도 되는 듯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 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능을 지닌 큰 뇌 포유 동물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긍정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많은 분야 잘못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뭔 소리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다는 거지 나쁘다는 거지 보시면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우월주의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럴 때면 성취파괴, 과잉소비, 개체의 과매가 외래 중의 만연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면서 또다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 종우월주의는 동물을 위계적인 개념과 하등동물, 고등동물로 분류하게 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이게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 결국엔 뭐예요? 종우월주의는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필자는 어떻게 할까? 올소 하겠죠. 우리 필자는 그렇지. 이 글의 필자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필자의 주장이 종우월주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뭔 소리야? 이 글의 필자가 이 글의 필자. 이 글의 필자가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의 필자가 제시한 다음 주제에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자. 얘는 애초에 얘보다 더 나간 거예요. 이건 그나마 좀 순한 맛이죠. 그래도 어차피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도적인 행위야 라고 이제 아까 앞에 사람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사람은 뭐야? 아니다. 그런 거 자체가 안 된다. 네가 뭔데 걔네 그거를 하냐 이런 거지. 넌 종우월주의야. 왜? 어떻게 죽여? 그건 네 입장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 마크 베코프가 더 친동물 쪽이에요. 더 친동물 쪽이죠. 얘는 진짜 극단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거시기를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